명함도 드리고.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비슷해요. 다 사라지죠. 약을 하도 먹었더니 간이 안 좋아졌는지 눈이 침침해졌어. 나 아까 축사하는데 일부러 렌즈 안 끼고 안경 꼈는데도 앞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 이런 일들을 담당했어요. 네. 눈이 아프시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정도 사실 청와대 측에도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점을 여기다 찍었다라고 의사소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은 전화 한번 드렸고요. 이제 한 식구 곧 되실 건데 환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업계에 같은 사람인데 힘을 합쳐야죠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역사의식을 갖고 이 4차 산업혁명을 국익을 위해서 잡지 않으면 역사적으로도 본의 아니게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해 본 걸로는 물론 선대본부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일해 봤을 때는 기회에 있어서나 평가에 있어서나 되게 평등하셨어요. 다만 검사 조직이라는 곳이 약간 좀 폐쇄적일 수는 있잖아요. 문화에 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셔서. 근데 고치셔야죠. 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요. 꼭 그러셔야죠. 아니면 저부터가 타격을 받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인이 뭔가 나쁜 사람. 일부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급여를 못 주는 기업 사장은 있어도 급여를 안 주는 사장은 없습니다. 정말 돈을 못 주면 피눈물 나거든요. 월급을 못 주면 정말 피눈물이 나요. 제 촉촉해지네요. AI 윤석열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님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윤집이라고 그래서 컨텐츠 관련한 포탈도 만들었었고요. 영상물도 TV 광고 팀이랑 다 같이 모여서 어느 부분을 고칠 건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담당했어요. 네. 눈이 아프시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와가지고 그 조금 이공계열 사람으로 색달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요 계속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맞냐 안 맞냐 보다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드루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드루킹과 같은 것은 사이버상에서 흔한 전술적 공격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 이번에는 하지 마라, 할 거냐, 이런 논란보다 그냥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크라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거가 첨예해지니까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했어요. 후보님과 후보님 배우자에 대한 공격이 아주 마타도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시되는 아이디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서너 시간도 안 돼서 그 아이디들이 다 멈췄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런 디지털전이 선거 전에 심화될 것 같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아지고요. 적어도 더 많은 네거티브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인수위 측에서는 그동안 이 제왕적인 대통령제, 그것을 상징하는 청와대의 높은 벽과 굳게 닫혀진 문, 이것 때문에 소통에 대한 부재가 있었으니 좀 세상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과 늘 함께 같은 시선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징적이면서도 또 직원들이랑도 협업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는 옮겨야 된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그게 가능하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취임과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뜻인 거거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혹시라도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자 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정도 사실 청와대 측에도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점을 여기다 찍었다라고 의사소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서로가 갖고 있는 무게중심을 서로 오해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도 처음에는 좀 감정적으로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협의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간 거 아니냐. 기분 충분히 나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시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했고 수평적 리더십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범주니까 하려고 한다. 라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안보의 공백만 없으면 청와대에도 흔쾌히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젠다에 대한 서로 미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게 이 인수인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원활히 하는 정부가 되겠다. 그리고 참모들한테도 좀 네거티브 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부령까지 내리셨잖아요. 그 취지가 계속 가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좀 비춰지긴 했지만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도 그 어떤 업무 공백, 안보 공백 없이 5월 10일 서로 이인과 퇴인과 할 수 있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은 전화 한번 드렸고요. 전화 드렸고, 왜냐면 이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좀 민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식구 곧 되실 건데 환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업계에 같은 사람인데 힘을 합쳐야죠 라고 말씀하셨고요. 신용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성과학자로 또 묶여서 바쁘신지 통화는 안 됐어요.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뭐 늘 같이 응원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런 뭐 당은 달라도 저희가 ICT나 과학기술 뭐 그런 부분으로는 이게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역사의식을 갖고 이 4차 산업혁명을 확실히 국익을 위해서 잡지 않으면 역사적으로도 본의 아니게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용하면 안 되고 더 지능적이고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여성벤처협회장도 해봤기 때문에 여성 벤처인들이 남성들보다 기업하기 힘들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많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전문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전문직 여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체감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 세대는 기회 자체가 박탈된 세대예요. 그랬기 때문에 남과 여에 대해서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던 세대고요. 저 같은 세대는 뭐냐면 교육은 대부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취업을 했더니 상사가 다 남자예요. 그래서 그냥 문화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회가 계속 끊임없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뭐 출장을 가도 여자랑 단둘이 내가 어떻게 출장을 가지? 남자 직원이랑 가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기회이고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소외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양성평등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이나 X였어요. 근데 지금은 계층별로 되게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젠더 이슈가 아니라요. 그냥 계층의 이슈예요. 예. 여자가 항상 가난하다, 남성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 옛날엔 그게 거의 100%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돈 잘 버는 여자와 돈 못 버는 남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금 더 복잡해진 사회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적인 집단과 정치 세력이 준비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일해 본 걸로는 물론 선대본부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일해 봤을 때는 기회에 있어서나 평가에 있어서나 되게 평등하셨어요. 제가 직접 PT를 하고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여럿이 들어가도 누가 메인을 잡고 누가 서브를 잡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의식적으로 남녀에 대한 그 차별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전 체험을 했고요. 제가 사회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만 검사 조직이라는 곳이 약간 좀 폐쇄적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이 다른 이성들을
되게 다양한 게 좀 스킨십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연설이 되게 애매하셔서 컨텐츠가 없는 줄 알았지만 지금 많은 부분들은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쇼맨십이나 익숙함, 스킬의 문제였네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일부 여성을 대면하셨을 때 좀 그런 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문화에 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셔서. 근데 고치셔야죠. 예,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요. 꼭 그러셔야죠. 아니면 저부터가 타격을 받아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너무 떨어진 상황에서 그것도 굉장히 늦게 출마했어요. 투표까지가 만 3주가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아,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당이 너무 디지털에 대해서 안이한 것 같아서 전당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약간 전도하러 나간다? 아,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대의를 제 안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여군데 꼴찌하면 안 된다고 서로 머리를 맞댄 게, 그냥 춤을 추자. 한번 그냥 던져본 건데, 저기 뒤에 있는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틀 만에 오후에 찍고, 밤새서 또 우리 직원이 편집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색다르게 보셔서 성공은 했죠. 일단은 이게 벤처도 성장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이 모든 것을 다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혜택도 많지만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않는 업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또 뭐 3년 차, 5년 차, 7년 차 이렇게 지원이 또 딱 정해져 있어요. 졸업시키듯이. 이 딥테크 기업은요, 5년, 7년도 빨라요. 그런데 간단한 서비스 기업이면 3년이면 다 출시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업종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지원 시스템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자율적인 시스템들이나 국가 지원을 확대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인이 뭔가 나쁜 사람. 그 기업인들은요, 애국자인 게 저도 기업인이었지만 돈을 벌면 그 돈을 다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걸 갖고 다 직원들이랑 그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데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에 와가지고 놀란 게 민주당 의원님들은 상당 부분이 기업만 나오면 굉장히 적대적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급여를 못 주는 기업 사장은 있어도 급여를 안 주는 사장은 없습니다. 정말 돈을 못 주면 피눈물 나거든요. 월급을 못 주면 정말 피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촉촉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인들은 그냥 열심히 해서 직원들이랑 성장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직원들이 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반기를 돌았습니다. 초선인데 이제 후반부를 맞았고요. 일단 공약을 만들었고 그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공약이라는 사명감이 커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지 그 공약이 현실화되는데 2년 동안 일조하고 싶은 게 제 책임감이고요.